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바퀴 달린 마약. 예, 한번 타면 잊을 수 없는 팔았다가도 다시 재구매 레인지로버 마약 같은 L405 후기형. 결함이 너무 많아서 중고로 이 차를 살 때 꼭 체크해야 할 것들. 네, 그리고 정비성이 안 좋아서 기본적인 소모품 비용도 비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진상입니다. 예. 이거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잖아. 내 의자 어딨어? 네, 오늘 레인지로버 얘기한다고 하길래 나왔습니다. 사실 6, 7년 전에 이 차의 결함 때문에 이제 학을 뗐는데 저 진짜 서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 때문에 이제 몸에 이제 마약 성분이 빠지지 않아서 리뷰할 때 희한하게도 칭찬을 하더라고. 산 증인. 이제 산 증인이고 그 레인지로버 칭찬했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진상이에요. 전시장에서 와 감사합니다 잘 탈게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문턱을 나오다 시동이 꺼졌어. 정확히 시동이 어떤 타이밍에 꺼지냐면 거의 다 섰을 때 얘는 스타뱅고가 굉장히 다 쓰지도 않았는데 꺼지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딱 부드럽게 딱 꺼져요. 재밌는 게 비 오는 날만 꺼져. 말이 안 되지. 센터 들어갔더니 얘네가 뭐부터 교체한지 알아? 와이퍼 배선이랑 상관이 있다. 센터에서 맨 처음 진단 내린 게 그거였어. 믿은 내가 미친놈이지. 전기형 4.4 디젤 오토바이오그래피. 근데 그 뒤에 또 샀잖아. 3.0. 그죠. 뭐 와이퍼는 어쩌다 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와이퍼 배선을 갈았는데 똑같아. 내가 지금까지 거의 한 8개월을 참았거든요. 서비스 센터에 들어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못 고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정중하게 얘기를 했죠. 그냥 바꿔줘 제발. 나 못하겠어. 못 고치잖아? 바꿔줘.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이 좀 시작이 됐죠. 근데 결국에는 못 고쳐가지고 이제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안 돼. 안 돼를 계속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탑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탑차 한쪽 면에 크게 플랜카드를 걸었죠. 시동 꺼지는 차 팔아놓고 왜 바꿔주지도 않냐. 바꿔줘라. 아무튼 여러분 레인지로버는 좋은 차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조사한 바로 결함이 엔진오일 레벨 센서 문제, 오일 누유, 냉각수 누유, 터보차저 문제, 디젤 엔진 시동 꺼짐, 8단 미션 문제, 가장 크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문제. 이게 사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차에 자주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리콜이 뜬 거 있고 무상 수리를 해주는 항목도 있고. 그러니까 무상 수리 같은 경우는 사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시스템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후기형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의 문제점은. 네. 후기형 줄어들었다고요? 네. 후기형 롱바디를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저 얼마 전에 리뷰를 하는데 후진을 하다가 거의 다 붙였어. 벽에 거의 다 붙이고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상하다 차가 안 움직이나 하고 화면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불이 튀어나와. 위험하다. 위험하긴 하다. 또 본인 차였으면 플랜카드 붙였을 텐데. 뽑기를 잘못하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슈는. 많이 줄었다. 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또 리콜은 엔진을 리콜이 떴더라고요. 3.0 디젤 엔진. 그런 거는 이제 가면 되니까 중고로 샀을 때 뭐 무상이던 리콜이 됐던 이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엔진 오일, 레일 센서 문제, 오일 누유, 냉각수 누유, 뭐 터보 차저 문제들은 리콜이나 무상 수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 전에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좀 짚어주십시오. 가장 먼저 이제 엔진 오일 레벨 센서 문제부터. 엔진 오일 레벨 센서 같은 경우는 간혹 모니터에서 엔진 오일 레벨을 체크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센서가 불량일 때 레벨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면 오일을 뭐 보충하십시오 이런 문구도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오일이 많이 새잖아요. 그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도 얘가 워닝을 안 해주면 엔진 쪽에 뭐 오일 공급이 지연이 돼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엔진이 붙어요 그럼? 소착이 간혹 되기도 합니다. 그 오일 레벨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계기판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일 레벨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면 레벨 센서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성향이 있는 레인지로버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오일 레벨 센서는 외부에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얘는 오일팬 안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에 이게 좀 딱딱하게 경화되면서 배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접촉 불량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오일 센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산 사람이 독박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경고등이 없는 상태니까 오일 레벨이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고객이 인지하기가 조금 어렵죠.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이 레벨 센서가 실제로 고장이 나서 뭐 소차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이 센서 고장으로 닥터차까지 이제 연락이 와서 상담이 된 적도 있나요? 네, 오일 레벨이 측정이 안 된다고. 레벨이 측정이 안 된다. 아, 측정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알았지? 계기판에서 레벨 측정을 버튼 누르면 측정이 안 나와야 나오는구나. 되는데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문의가 오시면 저희는 이제 오일 레벨 센서의 문제도 있고 그 연결하는 배선이 짧은 게 있어요. 얘가 오일에 담궈져 있기 때문에 경화가 잘 되거든요. 경화되면 사실 접촉도 안 좋아지고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은 원래 한 10시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엔진 내리는 게 아니고 서브 프레임을 내려야 되는데 우연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서브 프레임을 고정하는 볼트가 안 풀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4.4 기준인가요? 네, 4.4 기준. 서브 프레임을 내리고 오일팬을 띄는 데까지 작업 시간은 한 10시간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엔진을 위로 그냥 드러냅니다. 공식 센터에서도? 공식 센터는 풀겠죠. 풀다가 부러지면 맨발을 내리고 그 굉장히 깊게 박혀 있는 볼트를 풀어내겠죠. 근데 외부 업체에서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네, 맞습니다. 엔진을 위로 들어서 빼서 오일팬을 오일팬을 뜯고 그 안에 고정되어 있는 레벨 센서하고 배선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정말 생각 없이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근데 왜 타는 거야 도대체? 아니 맨날 얘기하잖아요. 승차감 하나 때문에 타는 거야. 승차감.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지금 G80 타면서 G80 시트가 진짜 난 너무너무 좋다. 아니 고장이 안 나잖아. 미쳐버리겠다며. 아니 렌즈로버도 승차감은 고장이 안 나. 아니 그러니까 승차감은 안 나지만 나한테 내가 탈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잖아. 차가 고장이 나면. 그렇죠. 고장이 나면 뺏어가지. 근데 그 리스크는 감수하는 거지. 아니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성격 좋고 이쁜 여자를 만났는데 집에 안 들어와. 어렵죠. 어렵잖아. 아니 집에 안 들어오는 게 클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 있으면. 아 그러네. 그건 그거 그러네. 아 그럼 비용도 궁금해요. 이제 엔진을 내려서 작업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오일팬 뜯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시간이 보통 한 이틀, 3일 걸리다 보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오죠. 왜냐면은 다 공임이거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가래 부품값이 얼마예요? 부품값 얼마 안 되죠. 레벨 센서가 한 12만 원. 12만 원. 네, 배선이 한 10만 원 좀 안 되고. 10만 원 안 되고 걔는 해봤자 20만 원. 가스켓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 그 공임이 거의 주죠. 정식은 더 비싸죠. 아까 서브 프레임을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볼트나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썬더리 파트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오일팬을 뜯으면 당연히 오일 필터, 그다음에 엔진 오일 바꾸고 뭐 여러 가지를 더 집어넣는. 대략 얼마 정도? 한 1.5배 이상은. 오일 센서 하나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많을까요? 오일 누유하고 냉각수 누수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냉각수를 관장하는 썸머스텟 하우징하고 오일 필터 하우징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일 누유가 많고 냉각수 누수가 많습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주차를 했는데 밑에 오일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대부분이 프론트 케이스나 아니면 뒤에 변속기 쪽으로 오일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정비소 가서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V블럭의 프론트 케이스 쪽으로 많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변속기 뒤쪽으로 오일이 많이 샌다 그러면 V블럭 가운데서 샌다고 보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잡으려면 대부분 공임이죠. 절반 이상이 공임이죠. 그렇죠. 네. 레인지로버가 연락이 왔다라고 했을 때 닥터차에서 가장 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 부품값이 좀 많이 나올 만한 고장. 저희가 그거 목적으로 정비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니 근데 서로 윈윈하는 거죠. 아니 니들한테도 지금 고객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고. 니들 야 실수 많이 한다 오늘. 니들이란다. 여러분 구독자분들한테 니들이란다. 제3자 입장에서 네. 정품 부품도 많이 안내도 해드리지만 네. 정품 부품을 만드는 그 부품 제조사들이 많거든요. OEM? 네,
그 회사들의 부품을 좀 많이 권장을 해드리죠. 네. 랜드로버는 가격 차이가 좀 많아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 필터가 얘는 기본적으로 5만 원대입니다. 근데 저희가 OEM 제품으로 권장해드리면 10,000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서비스 센터에서 교환하면 클립까지 다 바꿔서 90만 원이 나와요. 앞에 프론트 패드만 바꾸는. 저희가 나와서 만약에 브렘보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한 25에서 30만 원 정도 들고요. 와, 가격 차이 많이 난다. 네, 거기에 이제 좀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하게 되면 한 40만 원 정도 나와요. 자,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렌즈로버가 인터넷에 야, 승차감 좋으면 뭐하냐, 에어 서스펜션 엄청 잘 터진다며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저는 꽤 오랜 시간 타면서 에어 서스펜션 터진 문제는 일단 없었고, 주변에서도 보면 야 또 시동 꺼져, 뭐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와, 뭐 카메라가 어째, 뭐 이런 얘기들은 있어도 에어 서스펜션 터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저도 에어 서스펜션 터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죠? 예. 이 차 같은 경우는 하체 서스펜션이 좀 약해요. 차 육중한 무게에 제동을 하게 되면 앞 차축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앞에 그 암 부식류가 잘 터집니다. 아, 부식류들은 지금 정품이랑 애프터 제품들이랑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가 없어서 네. 이제 되도록이면 부싱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품을 많이 권해드리고 정품이 되게 싸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사실 부싱만 잘 안 바꿔줘요. 그냥 컨트롤 암 통으로 바꾸는 게 더 빠르니까. 네, 그래서 네. 스럿 암 양쪽으로 교환하게 되면 1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공인까지 포함해서. 외부 업체에서는 그 부싱만 따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정품 부싱을 바꾸고 양쪽으로 했을 때에 한 뭐 40만 원 미만 정도 나옵니다. 40 미만. 아, 그럼 나머지 한 70으로 뭐 할 거예요? 아니 뭘, 아니 왜 이렇게 불량합니까 게스트분? 애초에 40도 나갈 돈이 아니었는데. 아니 우리 이 영상을 봤잖아. 아, 나 이거는 110이 깨질 건데 나 40에 고쳤어. 아, 70 벌었다. 이게 하체는 소모품이라고 보거든요. 부식류도 소모품이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소모품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안 쓰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아, 이게 써야 되는 돈인데 110만 원을 지출을 하느냐 4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느냐, 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이 급이 좀 다르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나오셨는데 아니라 그러겠어요? 아, 좀 인정 좀 합시다 우리 진상 손님. 이제 유부남들은 이렇게 돈이 굳어 그러면은 또 이렇게 돈 쓸 명분이 필요하잖아. 이제 와이프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지. 우리 70 세이브 됐으니까 여보도 뭐 한 10만 원짜리 뭐 크게 뭐 신발 하나 사. 그리고 나는 뭐 60만 원짜리 뭐 살게. 그래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아, 10만 원짜리는 아주 큰 거고. 그죠, 그죠. 그분한테는 내가 평소에 3만 원짜리 사주니까. 예. 여러분 이 영상에서만 이러는 거 맞죠? 진짜. 보다 보면 영상이라고 장난치는 아니야. 나는 반대로 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 차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터보차저의 기능 이상하고 터보차저의 오일 누유가 있습니다. 터보차저의 문제가 많아서 그 어셈블리가 국내 랜드로버 서비스에 별로 없습니다. 부품이? 네, 부품. 그래도 요즘에 보통 뭐 터보들 고장나면 재생하고 또 수리해서도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쓰죠. 일부 네. 모델은. 네. 근데 얘는 어쨌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모델이다. 네, 리스크가 있어서 얘 모델은 이제 터보 차저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 제품을 가지고 많이 쓰죠. 저희가 얘기하는 OEM. 얘는 전자식 터보예요.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는 터보 그 전자 밸브에 문제가 생기면 기능 이상이 떠요. 차가 안 나가요.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지만 오일 누유가 예를 들어서 흡기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유격이 생기면 소음이 나요. 터보에서. 그럼 그나마 터보 차저는 좀 괜찮을 수 있겠네. 원인을 찾아내기가.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차량의 이상은 이전에 없었던 게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냄새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오일이 떨어지거나 네. 이럴 때는 의심을 하시고 네. 정비소 가서 점검을 받아서 네. 정비 시기를 알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럼 중고로 어쨌든 4세대를 샀을 때는 무조건 시운전을 해봐야겠다. 시운전을 해봐야죠. 변속에 충격이 있는지 이 차 같은 경우는 ZF 8단이 들어갔는데 이 8단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엔진 오일, 그러니까 변속기 오일을 교환하고 나면 일부 변속 충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정비소에서는 이 차의 그 학습된 아답테이션 삭제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삭제를 하게 되면 초기화가 돼서 모든 학습된 내용이 다 없어지고 충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인터넷에 진짜 그 고장, 안 좋은 품질로 악명이 높은 차입니다. 네. 흔히들 레인지로버를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S클래스를 많이 이제 경쟁 모델로서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얘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인지 S에 비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건 아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제 S클래스하고 레인지로버를 탈 기회가 된다면 저는 레인지로버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진상 손님은 아, 뭐야, 언제까지 진상이야? 맞잖아. 5세대 이제 나왔는데 S 클래스 네. 그리고 신형 레인지로버 네. 골라줘. 당연히 레인지로버죠.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당연히 아니, 레인지로버지. 그렇게 S 클래스 승차감을 ABC 그거를 빨고 그랬던 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싹 바뀌네. 레인지로버의 승차감은 운전 습관을 바꿔놔요. 잔잔하게 다니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아, 과속을 안 하게 된다. 네. 그냥 천천히 다닐 때 그 동시에 떠다니는. 나 진짜 솔직히 이거 진심으로 본인 레인지로버 탔을 때 그렇게 운전 안 했잖아 솔직히. 이거는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상의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는 시동 꺼지는 거. 네. 시동이 꺼진다라는 키워드 자체가 되게 좀 자극적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실 때 그 시동 꺼지는 차를 뽑기 하는 그 뽑기만 잘한다면, 그것만 잘한다면 딱히 크게 뭐 잔고장이 다른 차보다 엄청 많다라고 볼 수는 없다. 대신 정비성이 안 좋은 건 팩트죠. 팩트입니다. 그거는 크니까. 얘 진짜 나 진짜 랜드로버 저는 너무 저한테는 로망 같은 차예요. 네네. 사고 싶지만 저같이 이제 차 때문에 시간 쓰기 겁나고 정비비로 얼마 깨질지 막연한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지만 선뜻 손이 안 가는 차인데 이렇게 차 좋아하시고 실제 타셨던 분들이 이렇게 만족해하는 차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4세대도 사실 누가 봐도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죠. 그렇죠. 지금 어디를 뭐 내놔도 디자인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이쁘죠. 오늘 영상 보시고 네. 어떤 결함들과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잘 보신 다음에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충분히 좋은 차고요. 네. 그럼 만약에 뭐 이슈가 있다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닥터차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 선별해서 찾아뵐게요. 오늘 저희 또 진상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를 인사도 없이 갔어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